저희는 사스포칼립스라고 하는 AI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거를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AI 에이전트의 효용을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연산이 폭증하는 변곡점이 도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 추론량이 곧 매출이 될 건데, 이 가운데에서 단위 연산량당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선진국 전략을 담당하는 황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 다음 달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지수가 거의 횡보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되게 이제 쾌재를 부르시는 상황이었다라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에 2월달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단에서 좀 좋아 보이는 애들 위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은 그거보다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먼저 2월달에 뭐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았는지, 그런데 3월달에는 그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2월달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전월 대비 지수는 횡보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소위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횡보했던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표 1번을 보시면 뭐 코닝이나 제레나 홀딩스, 저희도 작년부터 몇 번 좀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들인데, 그런 전력 인프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이제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어떤 방어주 성격의 섹터라든가 혹은 좀 더 무거운 그 산업의 중심으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게 2월의 모습입니다. 2월달 시장을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적 시즌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시장이 어땠느냐, 그랬을 때 실적이 어땠느냐라고 보면, 그림 2번을 보시면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체 이제 500 종목 중에 대부분 90%의 종목이 지금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73%의 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1월 말에 4분기 실적 시즌 초의 분위기를 좀 업데이트를 드렸을 때는 한 80% 이상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과거 5년 평균이 한 78% 정도 돼서, 그 수준을 넘으면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혹은 그 숫자보다 낮으면 약간은 좀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이번 실적 시즌은 생각보다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어떤 섹터들이 좀 안 좋았느냐를 보면, 경기 소비재 섹터가 좀 눈에 띄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유틸리티나 소재 섹터가 이제 시장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 둔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주도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T 섹터라든가 통신 서비스 섹터는 여전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그림 3번 보시다시피 하드웨어나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AI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시장의 실적 추정치 상향을 여전히 이끌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수가 주식시장의 제1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추세 결정 요인인 실적이 그래도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횡보한 핵심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왔지만, 이번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포인트는 초거대 비상장 기업들의 등장이 이제 한편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월달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슈는 AI가 기존의 산업을 파괴한다라는 우려였어요. 소위 사스포칼립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게 대체된다는 우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파괴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이면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산업의 성장이 있을 건데요. 그런 산업 성장이 상장 주식 안에서는 크게 포착이 되지 않아 왔다라는 게 전체 지수 상승률을 제한했던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림 4번을 보시면 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2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
최근에 많이 빠지는 모습과 함께 동시에 등장한 모습은 비상장 프론티어 기업들의 기업 가치 금액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XAI 같은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이 단 3기업밖에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 25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만간 좀 역전이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표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파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가 지수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주가 지수를 누르고 있는 거고 뭔가 파괴적인 면모만 저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커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또 1, 2월에 화두가 되었던 사람이 우주산업인데요. 스페이스X의 또 6월 IPO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 기업의 덩치가 커지는 것도 상장기업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페이스X의 지금 기업 가치 평가의 현재 기준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올해 6월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이제 받는 그 예상 기업 가치의 크기가 1.5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크기냐면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중에 9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 6천, 7천 개 기업의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 다 제치고 탑10 안에 드는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 비상장 스페이스X라든가 비상장 AI 프론티어 기업들이라든가 이 기업들이 지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고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장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어떤 지수의 횡보의 좀 우려 요인 중 하나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이제 매그니피션 세븐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의 어떤 방향성 차별화가 기존의 미국 시장 지수의 우상향 추세의 방정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2024년만 하더라도 그 시총 상위주 7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얘네들이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렸던 게 이 자료의 전달 자료인데 매그니피션 세븐이라는 개념은 이제 해체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추세 성장은 좀 제한적인 그런 국면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은 13F라 그러죠.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 4분기에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자료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표 2번을 보시다시피 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고 어떤 주식들을 적게 들고 있고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표 3번을 우측에 보시면요. 어떤 기업들을 지난달에 많이 샀고 어떤 기업들을 많이 팔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 4분기에 많이 샀고요. 가장 많이 판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간의 어떤 주가 차별화가 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또한 기존에 얘네들이 동시에 주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지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의 어떤 지수의 불편한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2월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스포칼립스라는 걱정이었죠. AI가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면적으로 대체를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파괴가 되면 얘네들이 수요하고 있던 하드웨어 인프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이번 달에 약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결제 시스템 관련한 기업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AI 기업들에서 관련한 그 플랫폼 제품들을 출시할 때마다 주가 조정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림 4번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차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AI 산업의 성장이 파괴적인 면모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에 따른 기술 혁신이 창조적 파괴라고 했을 때 지금 국면은 어떤 파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창조되는 측면들이 크고 과거의 기술 사이클을 저희가 봤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PC와 인터넷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도 모든 사무직은 없어진다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아마존 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서면서 이제 전자상거래와 PC 모바일 중심의 어떤 상거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 거래는 크게 줄어들 거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후도 그런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 파괴적 혁신이 처음 보일 때 이제 부정적인 면모만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개념의 본격적인 확산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장 가시적인 포인트가 바로 AI 인프라, AI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스포칼립스를 유발한 클로드 코어크라는 그런 AI 소프트웨어나 그 전에 있었던 오픈클로라는 소프트웨어가 득세를 하면서 나타난 일부 현상들에서 저희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림 20번을 보시면 오픈클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좀 핫했던 이슈가 맥미니를 사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맥미니를 사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놓고 거기서 로컬 AI를 돌려야 된다. 이런 유행이 붐이 불면서 그 그림 21번, 22번 보시는 것처럼 맥미니 혹은 맥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맥OS 기반의 그 애플 컴퓨터의 리드 타임이 2주, 길게는 2개월까지도 길어졌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 볼 다른 한 포인트는요. 맥 시리즈의 컴퓨터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개발자들이 맥OS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맥이 전기도 적게 먹고, 그리고 이제 망분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부각이 되었긴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 지금 소개드렸던 차트들을 같이 봐보시면 메모리 사이즈가 큰 고사양 메모리 모델 중심으로 그 모델별 리드 타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데는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맥 시리즈 관련해서 얘가 또 한 가지 갖는 강점이요.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이 같은 메모리를 써서 메모리와 CPU, GPU 간의 통신 속도가 다른 PC 구조에 비해서 훨씬 차별화돼서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맥 시리즈를 사람들이 열광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인데,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 단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AI 컴퓨팅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똑같다는 거죠. 메모리가 부족할 거고요. 통신 네트워크 관련한 장비들의 쇼티지가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고 그런 관련한 기술들이 더 관심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이슈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라는 애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건데,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23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I 모델에 사용하는 토큰 사용량은 기존의 챗봇 대비 AI 에이전트가 100배 이상 더 많이 쓴다. 토큰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컨텍스트가 훨씬 길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길어진 컨텍스트들을 기억해 가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세이프 헤이븐 역할로 간다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메모리와 이제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가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 얹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림 32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미국 시장의 형태는 EPS 추정치는 계속 상향이 되는데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계속 시장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생각보다 좀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비해서 시장의 지수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버티는 그 힘의 기저가 주가의 제1 추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털,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일단은 저희는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애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눌렀고 어떤 조건들이 전환이 되었을 때 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AI 공포 완화, 두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주 차별화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새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견인하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신뢰 회복 및 유동성 환경의 어떤 개선, 이런 포인트들이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대한 좀 다시 기대감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선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채 수급의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그 유동성 우려를 좀 완화시켜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이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볼 3월과 4월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미국 소득세 이제 환급 그 스케줄이라든가 4월 이후에 TJ 잔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한다라면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추세 회복 조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AI 공포 완화와 그리고 시총상위주 차별화 이후에 어떤 다시 주도주의 추세 회복 이런 부분들인데요. 요와 관련해서 좀 업사이드 리스크를 3월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방송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매출과 가이던스 그리고 GP 마진 숫자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놀라운 수준의 숫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 발표 내용과 좀 종합지어서 연결을 지어보면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요. AI 에이전트의 연산이 폭증하는 변곡점이 도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 추론량이 곧 매출이 될 건데 이 가운데에서 단위 연산량당 비용 절감이라는 요 부분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헤게모니를 가지고 고객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었다라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던 오픈클로라든가 콜로드 코어크의 확인으로 저희는 아스포칼립스라고 하는 AI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이거를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AI 에이전트의 효용을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마치 작년에 딥시크 모먼트랑 그런 부분에서 유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는 AI의 첫 등장이 기존의 AI 대비해서 차별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AI가 좀 더 쓸모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던 게 작년의 딥시크 모먼트였고 그 이후의 결론은 딥시크 때문에 AI에 대한 하드웨어가 과잉 공급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AI 하드웨어 수요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AI 인프라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AI 에이전트의 같은 모먼트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란 개념이 실제로 쓸모가 있고 유용하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고 이거를 확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AI 에이전트는 단순 챗봇 대비해서 100배에서 1000배 더 많은 연산량을 유발을 할 건데 그 연산량이 곧 매출이 되는 그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더 많은 하드웨어 수요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시장에서 만연해 있었던 어떤 주도 산업에 대한 걱정 중 하나는 비용 문제였거든요. 작년 11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AI 3대 병목과 관련한 가격의 상승, 반도체, 원자재, 전력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것을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업들이 과연 수익화에 나서는 데 있어서 이제 괜찮을 수 있느냐를 검증했던 게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해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가 이제 비용 단위 연산량당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올해 3월에 있을 엔비디아 GTC에서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센티먼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을 때 2월까지는 시장이 좀 횡보하는 그림에서 좀 우려하는 그림들이 좀 더 컸었지만은 3월부터는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가장 세이프 헤븐은 그 AI 인프라가 여전하겠고요. 반도체, 메모리,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드렸던 그 800VDC와 카이버렉과 전환과 관련 그 투자 아이디어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핏한 투자 전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렸지만 유동성과 관련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또 3월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형 성장주까지도 다시 이제 시장 추세와 함께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3월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